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RMT와 키네시올로지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 엘리시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어깨 통증 가지고 왔는데, 어깨에 대한 통증은요 정말 너무 컴플렉스하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나도 많은 컨디션들이 이 어깨 통증에 붙어 있습니다. 어깨가 dislocation, separation of the AC joint, frozen shoulder, calcification of the shoulder, impingement, bursitis, 아니면 legion rotator cuff syndrome, 너무 많은 진짜 어깨 통증들, 어깨 하나만으로 해도 다쳤을 때 만들어지는 이름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쳤고 어느 부위가 다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스페셜 테스트 해가지고 진단과 검사법을 따라가지고 이게 어떤 거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름이 딱 정해졌으면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른 개개인들마다 다른 운동법, 치료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그렇게 많은 어깨 통증 중에서도 제가 준비한 거는 바로 labrum injury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labru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면은 fibrocartilage 중에 하나고요. 이건 근육도 아니고요, 텐던도 아닙니다. 힘줄도 아니고 근육도 아닌데 섬유 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어깨가 ball and socket joint라 그래서 이렇게 딱 ball and socket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우리 어깨 조인트예요. 이 어깨 조인트가 움직이려면은 원활하게 움직이고 안정감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 그 안에 연골이 조그만 게 들어가 있는 게 바로 labru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labrum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치면은 두 가지 종류로 다칠 수가 있어요. 하나는 slap 병변, 즉 slap lesion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SLAP, 줄임말은 뭐였냐면 superior labrum anterior to posterior 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다른 거는 뭐냐면은 Bankert lesion이라고 해요. Bankert lesion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labrum이 다쳤을 때 나타나는 인저리인데요. 어느 부위가 다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달라집니다. slap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아까 말했던 labrum의 superior part, superior이 위에라는 뜻이거든요. inferior이 밑에라는 뜻이고요. superior의 앞뒤 부분이 다쳤을 때 slap 병변이라고 하고요. inferior part가 다쳤을 때, anterior, inferior, 밑에와 앞에 부분 쪽에 있는 그 labrum이 다쳤을 때는 Bankert les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Bankert lesion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드물어요. 왜냐면 대체적으로 anterior dislocation이 있었을 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anterior dislocation은 앞쪽으로 어깨 탈골이 됐었을 때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딱히 Bankert lesion보다는 slap lesion이 조금 더 흔하게 보이는 증상이고요. 이거는 과도한 overused movement, overhead movement를 너무 많이 했었을 때, 또는 acute trauma,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라든지 어떠한 큰 사고로 인해가지고 어깨 위쪽 부분이 다쳤을 때 이렇게 슬램 병변이라고 하는 어깨 통증을 유발을 합니다. 이 labrum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숄더를 스테빌리티하게 딱 잡아주는,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또는 이제 강한 충격을 흡수해주는 효과도 하기 때문에 약간 충돌해서 오는 그런 걸 조금 방어를 해주는 역할도 해주는 얘인데요. 얘가 다치게 되면요, 밑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는 괜찮으신데 위로 어깨를 올리시는 동작들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깨 프레스 운동 있잖아요, 숄더 프레스 운동, 이런 운동들을 하실 때 통증이 극심히 나타나시고요. 같이 지금 운동하시고 계시는 환자분들은 이 손가락 저림까지 느껴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번 영상에서는 Bankert lesion보다는 slap lesion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slap lesion은 총 4가지 단계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 재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정말 꾸준한 재활 치료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 재활 치료를 꾸준히 잘 하시게 되면요, 2, 3, 4단계로 넘어가진 않으세요. 충분한 재활 운동과 재활 치료로 나아지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slap 병변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꾹 참고 치료도 안 하시고 운동도 안 하시게 되면요, 4단계까지 올라가셔서 수술을 하실 수 있는 경우까지 가기 때문에요, 꼭 조심해 주시기 바래요.
이 슬램 병변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레이브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아까 제가 말했던 볼앤 서켓에 있는 솔더 조인트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fiber cartilage라고 말을 하고요. 섬유 연골이라고 하나요? 한국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특히 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이렇게 공을 이렇게 던지시는 야구 선수들이라던가요. 아니면은 운동 되게 열심히 하시다가 숄더 프레스 하시다가 너무 무겁게 해가지고 위쪽에 있는 어깨가 나갔을 때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는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어깨가 제대로 안 잡혀지는 상태에서 뭐 오버헤드로 머리를 뭐 이러고 있으시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던가 아니면 어깨가 운전대를 위로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사고가 나셨다던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여기가 다쳐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재활 운동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강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커다란 이런 근육들이 다치는 거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셔요. 무슨 말이냐면은 로테이터 커프라고 하는 것은 4가지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4가지 근육들로 이루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은 근육을 강화시키면 되는 건데요. 근육 강화는 fiber cartilage라든지 리가먼트를 강화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보면은 근육들은 되게 크다랗고 그만큼 근력이 되게 쉽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재활 운동을 해도 근육들은 잘 생성이 되지만 이렇게 cartilage가 다치거나 뭐 TFCC라든지 이런 조그만 인대와 힘줄들이 다치게 되면은 뭐 tendonitis처럼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기에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다치신 데는 또 다치십니다. 강화를 시켜주시지 않으면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무조건 강화 운동으로 해서 더 이상 여기가 다치지 않게끔 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밴드 운동이라든지요, 아니면 튜빙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리지스턴스 운동들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런 움직임을 한다던가 이런 움직임을 한다던가. 근데 이것도 단계별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동작으로 그러시면 또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무리 없이 강화를 시켜주는 재활 운동, 밴드 운동이나 튜빙 운동을 추천을 많이 해드립니다. 간단한 운동 재활 치료하는 스트레칭법을 먼저 알려드리자면은 목을 받칠 수 있는 거를 받쳐주시고요. 아픈 쪽 팔이 밑에 있어야 되고요. 좋은 쪽 팔이 위에 있으실 거고요. 좋은 팔이 안 좋은 팔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데 스트레칭을 하면서 도와주실 겁니다. 자, 즉슨 내회전, 어깨 내회전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요. 최대한 아픈 쪽에 있는 어깨에 힘을 쭉 빼시면서 좋은 쪽 손으로 위에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손목 쪽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어깨는 항상 너무 올라가지도 않게 맞춰주시고 무릎은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 위 아니면 손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스트레칭을 하는 느낌을 받으셔야 되고요. 통증을 너무 유발시키지는 않으실 거고 그냥 뭐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려드릴 강화 운동은요, 무게나 아니면은 뭐 덤벨이나 이런 거는 먼저 들지 않고 중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깨 운동을 해볼게요. 처음에 하시는 거는 등을 한번 쪼아주시고 그 다음에 손등을 천장 위로 올리시는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즉슨 이거는 외회전 운동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이 너무 쉬우시다면 이렇게 덤벨이라든지 아니면은 물병이라든지 무게를 조금 가지고선 이런 운동들을 해주시면서 재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슬랩 병변에 대한 강화 운동들이고요. 최대한 데미지된 곳을 다시 강화시키는 운동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에 제가 알려드린 거는 밴드 운동이고요. 뭐 튜빙 운동으로도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반대쪽 무릎 위에 밴드를 쥐고요. 그 다음에 아픈 쪽 재활을 해야 되는 손이 90도로 움직이셨다가 손을 위로 올리시는 동작. 자, 이것도 똑같은 어깨 외회전 하는 동작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90도 어깨 올리시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 회전, 어깨 회전 해주시면 됩니다. 90도 먼저 가셨다가 손바닥이 앞을 보게끔.
개수는 재활 운동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하면서 운동을 하지 마시고요. 서서히 4번에서 6번 정도 시작을 하셨다가 목표는 10번에서 12번 그리고 3세트 정도 하실 수 있으시면 좋은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강화를 시켜주시면서 처음부터 많이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레이브럼이 다쳤을 경우에는 뭐 간단한 스페셜 테스트 검사법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Active Compression of O'Brien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시험관은 환자분 옆이나 뒤쪽에 서서 계시고요. 환자분은 팔을 앞으로 내미신 상태에서 시험관이 밑으로 내리시거나 아니면 팔을 올리신 상태에서 시험관이 밑으로 내리시면서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이제 오브라이언 테스트고요. 그게 가장 아마 유명한 뭐 슬램 테스트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은데, 검사를 만약에 받아보고 싶으시면은 주변에서 있는 이제 물리치료사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찾아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내가 진짜로 슬랩 병변이 있나 없나를 잘 알아보시고 그 다음부터 꾸준한 재활 치료를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See ya!